전쟁이 좀 종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더리움이 사실상 무너진 건 맞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전쟁 이슈로. 그러면서 전쟁 뉴스도 진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겉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에서는 레버리지가 좀 빠지고 있고 파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반등이니까 오늘은 딱 이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파생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의 급감과 4시간 봉상에서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ETF 자금 흐름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 세 개를 연결하며 이 반등이 오래 가기는 좀 어렵다. 횡보를 보여주거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의 4시간 봉 차트 흐름을 보면 하락 채널 안에서 갇혀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좀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이더리움은 구조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급등도 많이 나왔고 하락폭도 좀 컸죠. 올라오는 반등도 제법 컸는데 이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음봉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구조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시간 봉의 차트 흐름을 보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붙었나요? 안 붙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강한 반등에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고 매수 볼륨도 커져야 되는데 대부분 거래량 없이 나오는 상승에 대부분 숏 정리 그리고 기술적 되돌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우리가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그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단을 계속해서 못 넘거나 거래량이 없이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는 건 상단 돌파를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 돌파, 그리고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이 세 개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롱을 잡아야 되겠죠. 그 전에는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니까 롱보다는 숏 이것도 아니고 숏보다는 롱 이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제가 이후에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지금은 구조상으로 애매해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예측을 하면서 베팅한다? 차라리 추세가 잡힐 때 올라갈 추세라면 그때 롱을 잡고 내려갈 추세라면 숏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카더라로는 미국 시장을 휴장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종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팩트고요. 근데 중요한 건 차트만 보면서 대응할 게 아니라 정말 전쟁 이슈가 더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되는지 또는 정말 진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트만 보면서 절대 매매를 안 해요. 이런 데이터들 또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정리한 내용들을 그냥 일기장처럼 제 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리딩하려고 만든 방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막 돈 내고 들어오시라 그런 방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며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이더리움의 오픈 인터레스트 바이 익스체인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인데 급감했어요. 이더리움이 수량 기준으로는 7.79M 여기에서 5.8M까지 거의 2M 달러 가까운 포지션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특히 바이낸스에서만 2M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반영한 명목 OI는 더 심각합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12.6B에서 4.1빌리언까지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광범위한 디레버리징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롱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레버리지가 그냥 빠지는 구조. 숏이 늘어났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가 줄고 있다. 파생시장 상품에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파생시장에서도 에너지가 쌓여야 돼요. 물론 정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현물 매수세가 더 붙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에너지 자체가 파생시장에서도 빠지고 있고 현물시장에서도 빠지고 있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 안정된 건 맞지만 이게 상승을 준비한다, 반등을 준비한다 이게 아니라 리스크가 정말 어떻게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축소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차트는 좀 같이 볼 텐데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기대감과 실제 자금 유입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 초반처럼 지속적인 수익 유입이 나와야 구조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신고가 흐름 그것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이게 언제 될지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은 파생시장 상품에서 디레버리징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미결제 약성도 축소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ETF 기대감으로 추세를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ETF는 유입이 쌓여야 의미가 있고 뉴스만으로는 가격을 오래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ETF 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나요? 대부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 유출만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기관이나 아니면 뭐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투자자 분들도 상당히 리스크를 축소하는 단계 이 이더리움이 뭐 올라가며 그때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줄 때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등장에서 또는 하락 이후에 횡보장에서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순 유출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그 흐름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4시간 봉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좀 짜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은 동일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막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4시간 봉 구조에서 위는 저항으로 막혀 있는 게 팩트고 아래는 지지 테스트 구간이에요. 지금 뭐 위로 가면 여기고 아래로 가면 여기인데 지금은 딱 중간 구간 정도에서 아래에서 머물고 있죠. 자, 물론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근데 거래량이 붙지 않았어요. 자, 이게 핵심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증가와 OI 증가가 분명히 나와야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OI가 감소했고 레버리지도 축소됐고 변동 거래량도 미약합니다. 이건 매수 유입이 아니라 숏 정리, 기술적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리 어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채널 상단 바로 아래입니다. 이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은 반등, 상단 저항, 실패, 그리고 중단선 복귀.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치면서 또다시 고점을 못 넘겠네 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레벨에서 딱 유지가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 4시간 봉 상에서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 안에서 뭐 롱과 숏을 발라먹다가 돌파하면 그때부터 롱을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왜냐? 지금의 수급 구조가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단을 넘으려면 상단에서 팔려는 물량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흡수할 에너지가 현물 시장이나 파생 시장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중단선을 복귀하지 못한 채로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눌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단 이탈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이미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죠. OI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한번 정리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동성이 얇아졌다는 거죠. 유동성이 얇은 상태에서 지지선이 깨지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지금도 이탈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려다가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롱 포지션은 방어를 포기하고 숏은 추가 진입을 시도하고 현물 매수 대기 자금은 여기까지 이번에 내려오겠네 관망을 하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에 대한 이탈이 시작되면 그리고 거래량 증가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단기 가속 구간, 해당 구간까지는 무조건 체크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시간봉을 보고 뭐 일봉을 보고 대응하는 건 정말 늦고 분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숏 스퀴즈에 대한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직 뉴스가 약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죠. 그리고 ETF 기대가 뭐 이거는 사실상 지금 나오긴 어렵긴 하지만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축적이 된다. 그러면 한 번 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튄다가 이번에 진짜 반등이 시작됐다. 그건 아니죠. 물려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짧은 급등에 흥분해서 이제 바닥이네라고 확신하고 비중을 더 들어가고 그냥 무지성 롱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추세는 확신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됩니다. 상단을 넘고 그 위에서 지지를 만들고 거래량이 붙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하더라도 또다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런 파동에서 정리하고 그걸 반복하면 돼요. 지금은 애매해가지고 정말 무조건 롱이다, 무조건 숏이다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를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위는 명확한 저항이 딱 발생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해당 구간도 마찬가지죠. 아래는 아직 열려있는 게 또 팩트죠. 왜냐? 수급은 디레버리징이고 거래량은 부족한 상황이고 ETF 자금 유입도 구조적인 전환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지지 보여주는 척하고 또 내렸다가 올라가는 파동 이게 더 현실적일 것 같긴 하지만 이 안에서 머무는 게 오히려 반등이 더 크게 나오기 위한 구조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지금 생각하기엔 공격 구간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걸 미리 계획을 짜놓고 이런 중간 레벨에서는 위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리는 게 맞고 밑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자리예요.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전쟁 속보 뭐 그런 것들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타점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것들 그리고 주요 구간들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요. 우리가 추세 기준선과 채널에 대한 기준만 잡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잡아 놓는다면 이 흐름대로 왔을 때 뭐 롱을 잡던지 숏을 잡던지 이것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일기장처럼 그냥 관점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신 대로 뭐 관점만 보시고 뭐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점만 보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수익 내는 타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관점 공유라도 좀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입장하셔도 좋겠고요. 자,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는 기법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뭐 관점만 받아보셔도 좋잖아요. 관점만 받아보시고 얘가 정말 내 관점과 똑같구나. 아니면 내 관점과 틀리구나.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좋고요. 뭐 게다가 이건 뭐 리딩방이 아니고 그리고 뭐 돈 내고 들어오셔라. 매수 매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점만 공유받으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단지 실시간으로 일기장처럼 써드리는 그런 방이니까 뭐 들어오시는 것도 그렇고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값은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